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The Salt Fix를 번역해서 인쇄에 넘겼습니다. 많이 늦었죠. 이 책이 전문적인 용어를 좀 많이 포함하고 있고 색인까지 넣고 또 오탈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번 검토하고 체크하다가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계속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양장본으로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대략 지금부터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교보문고나 서점에 유통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께 배포를 하고,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께 직접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깔리기 전에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The Salt Fix의 인쇄본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The Salt Fix의 한국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판은 이렇습니다. The Salt Fix를 제목을 소금의 진실로 지었습니다. 이 fix라는 뜻은 뭐 고치다, 결정하다, 처리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the salt fix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salt fix라는 말도 저희가 추측하기로 sugar fix에서 파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sugar fix라는 것은 우리가 당이 부족할 때 그 당분을 보충함으로써 적정하게 당분의 수치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슈가 픽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픽스라는 뭔가를 맞추다, 이렇게 보정하다 이런 뜻이 언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속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주로 마약 세계에서 마약 중독자가 마약의 어떤 금단 현상을 느낄 때 일부분의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함으로 해서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그 상태를 픽스한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어에서 이 슈가 픽스라는 게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솔트 픽스라고 하면 내 몸에 일정하게 맞는 소금 섭취량을 의미하는 게 되죠. 내 몸의 신진대사를 잘 이렇게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적정한 소금 섭취량, 섭취할 수 있는 복용량을 The Salt Fix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을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몸이 원하는 대로 소금을 섭취하라. 많으면 적정하게 소금을 내보내고 부족하면 보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소금을 섭취하라, 이렇게 서브타이틀을 만들어 봤고요. 지금 이 원서의 사진은 이렇게 소금통으로 이렇게 이 사진을 썼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정해진 양을 이렇게 흔들어서 내보내는, 이게 좀 픽스의 개념하고 가깝게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여러 종의 소금이 들어있는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소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천일염도 생산하는 지역에 따라서 질이 다르고, 또 산에서 캐는 암염, 그리고 호수에서 정발시켜서 만드는 뭐 호수염도 있을 수 있고, 암염도 지역에 따라서 히말라얀 소금,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유타주의 암염, 또 세계 각국의 암염도 그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소금이 생산하는 방식, 또 어느 지역에서 생산했느냐, 언제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종류가 많다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여러 가지 소금이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번역은 저와 더불어서 제 친구가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번역은 제 친구가 대부분 담당을 했는데요. 색인까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애를 써준 또 내 친구이자 동생에게
감사의 말을 또 전하고 싶네요. 이 뒤편에 보면 뒤에 이 책 표지 뒷부분에 이 내용은 그대로 번역을 해서 옮겨 놓았고요. 여기 뒷면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소금이 건강에 나쁘다라고 홍보하는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따를 것인가? 이제 진실에 눈을 떠야 할 때이다.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을 부정한 학자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런 이론을 내세웠는데요. 그 당시에는 믿기가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뭐가 소금이 해롭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왜? 그릇된 과학을 믿고 있는 거죠. 그릇된 이론을 믿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동설을 바꾸는 것보다 이 소금에 대한 진실을 바꾸는 게 정말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동설을 믿고 살아도 이론이 잘못된 거지. 지금 내가 당장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아이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소금이 해롭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그릇된 것을 모른 채 저염 시기를 하고 아이들한테 소금을 줄임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는 정말 너무 잘못된 식습관을 지금 길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더 나쁘게 가고 있고, 이 책은 충분히 우리의 그릇된 소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코페르니쿠스만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또 바랍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리고 안내하는 그런 책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읽고 끝내는 그런 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을 읽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다른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하게 되고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내용까지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소중한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계속 읽어 드릴 생각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설명을 더 붙이지 않더라도 쭉 읽어 드리면 그거를 뭐 이렇게 운전하면서 틀어놓고 있을 수도 있고 귀에 꽂고 편하게 음성으로 들으면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 책을 짬날 때마다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책의 읽어두기 그리고 들어가며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의 내지 부분입니다. 소금의 진실 1페이지고요. 2페이지는 소금의 진실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사실적인 책,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적어봤고요. 몸이 원하는 대로 소금을 섭취하라. 소금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오해를 걷어내기 위하여. 1세는 대략 10월 25일 정도에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실천 방법에 관하여 이 책에는 식단에 소금을 첨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와 조언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에게 맞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식이요법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권장하는 실천 방법은 의사와 상의한 후에 따라하길 바랍니다. 저자와 출판사는 이 책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이나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에 있는 면책 조항인데 그대로 옮겨 두었고요.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읽어두기가 있고
들어가며 식탁 위에 놓인 소금을 두려워하지 마라. 챕터 1은 소금은 고혈압을 유발하지 않을까. 2장 우리 몸은 소금 물로 이루어져 있다. 소금 논쟁 우리는 어떻게 소금을 악마로 만들었는지. 4장 심장병을 일으키는 진짜 주범은 누구인가. 5장 우리의 내부는 굶주리고 있다. 6장 설탕 중독 치료 소금에 대한 갈망으로 설탕 중독 극복하기. 설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소금이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가. 8장 최적의 소금량 인체가 진정 원하는 소금량을 섭취하라. 이렇게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록이 되어 있고 참고문헌은 그대로 원서 그대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설명을 하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 책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 영상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오늘은 읽어두기, 그 다음에 들어가기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두기. 소금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편견 없이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당신의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당신의 음식이 되게 하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아직도 음식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종교의식처럼 여긴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리에는 하나의 원칙처럼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제, 수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각인되어 있다.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여전히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획일적인 대증요법의 반기를 들고 자기만의 치료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제대로 구하여 찾아낸 바른 정보에 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특정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많이 흘러다니고 있다. 그들은 거대 자본과 권력에 힘입어 미디어를 장악한 다음 설령 거짓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입속만 차리는 정보를 양산해내고 있다.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그렇게 양산된 그릇된 정보를 가감없이 받아들여 그 정보가 주는 지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거대 미디어를 통해 주어지는 일방적인 정보의 수용보다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소셜미디어나 출판은 진실을 알리는 좋은 대안이 된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거짓을 따를 것인가 진실을 따를 것인가는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근래 100여 년 동안 소금은 철저히 건강에 나쁜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것이 진실과 상반된 사실이라면 그것을 따르려 노력했던 그리고 노력하는 많은 이들을 고의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 된다. 반면에 이 책은 소금을 적게 섭취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금을 적정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을 악순환의 늪에 빠뜨리는 출발점이다 라고 기존에 널리 알려진 상식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다. 저자는 600편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과학적인 주장 위에서 소금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소금에 대한 진실을 마주한다면 소금이 항상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소금을 먹어라 라고 주장한다. 소금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 며칠 전 전화를 걸어온 75세의 어떤 할아버지는 평소에 수면 장애가 있었고 소화불량에 시달렸으며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소금을 제대로 섭취한 뒤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보양식과 약을 챙겨 먹은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소금을 제대로 먹은 일주일보다 그 효과가 못한 것 같다라고. 소금 섭취를 피하는 것은 소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소금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고 무엇보다 건강에 크게 도움을 주는 소금을 마주하고 싶다면 편견 없이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2019년 9월 9일 옹기니. 책을 읽기 위한 준비. 소금에는 80종 이상의 미네랄이 들어있고 그중 가장 많은 두 가지 미네랄인 나트륨과 염소는 소금 성분의 약 95에서 99%를 차지한다. 소금 100g에는 나트륨이 38g 존재하며 염소가 더 큰 원자량을 가지므로 염소는 약 59g 존재하게 된다. 천일염이나 암염과 같이 자연 상태에서 얻은 자연염일 경우 나트륨과 염소를 제외하고 약 1.5에서 4.5%의 기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소금 100g에서 염소와 나트륨의 무게를 제외한 1.5에서 4.5g 정도가 나머지 미네랄이 된다. 미네랄의 개수상으로는 나트륨과 염소가 비슷하지만 염소 화합물이 소금에 다수 존재하므로 실제로는 염소의 원소 개수가 나트륨의 원소 개수보다 많다. 이 책에서 나트륨의 무게를 주로 그램, 미리그램 단위로 표기했고 1g은 1000mg과 동일하다. 그리고 1g은 100만 마이크로그램과 같다. 나트륨이 2300mg이라는 것은 나트륨 2.3g이며 이를 소금의 무게로 환산하면 나트륨과 염소, 기타 미네랄의 무게를 더해서 약 6g이 된다. 나트륨의 무게를 소금의 무게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책에는 가끔 나트륨의 무게를 소금의 무게로 환산하여 괄호 안에 병기했는데 이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에는 작은 고딕체로 간략한 설명을 추가했는데 이 또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소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독자를 위해 저자가 활용한 600여 편의 참고문은 인터넷 주소 포함해서 원서에 적시한 대로 옮겨두었다. 이제 저자의 들어가며 내용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소금을 두려워하지 마라. 스칸디나비아의 소설가 이자크 디네센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해보자. 대상은 무엇이든 그 치료제는 소금물이다. 땀과 눈물과 바다의 모습으로. 위 인용 문구는 다소 시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우리에게 인체의 생물학적인 진실을 말해준다. 인체의 내부 세계는 바다가 그 근원이고 바다의 짠맛을 체내에 지니고 있다. 소금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체내 소금의 적절한 균형이란 우리 몸의 생리적 상태를 안정된 범위 내로 유지하는 평형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우리 문화는 이러한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본능을 거부해왔으며 우리가 익히 들어온 소금에 대한 지침은 소금을 중독성 있는 파괴적인 요소로 간주하면서 소금에 대한 신체의 욕구를 폄하했다. 건강을 위해서는 포화지방이 낮은 식단을 섭취해야 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하고 심신의 긴장을 풀어야 하며 소금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침은 확실히 여러 측면에서 틀림이 없지만 한 가지 크게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을 절제하거나 적게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적게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오랫동안 악마처럼 취급했던 흰색 결정체인 소금은 설탕 대신 건강을 해친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설탕의 유혹은 너무 달콤한 탓에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고혈압, 심혈관 질환, 만성 심장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흰색 결정체는 소금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다. 다행스럽게도 주류 언론은 설탕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저당, 시기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은 생선, 아보카도, 올리브 등에서 유익한 지방을 찾도록 권장받기 때문에 심지어 지방조차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었다. 그런데도 어째서 우리는 여전히 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소금을 독성물질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식품 라벨을 보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평판 좋은 주류 언론 매체에서 내보내는 소금 섭취에 대해 공포감을 조장한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왜 계속 마주하게 되는 걸까? 과도한 소금 섭취가 수백만 명을 죽이고 있다. 과도한 소금 섭취로 초래된 심장병으로 매년 160만 건의 심장병 사망. 미국 10대들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심장 건강을 위해 소금을 제한하라.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보건기관들이 소금에 대해 넓고 증명되지 않은 이론에 매달리고 있으며, 소금에 대한 그들의 진실 외면이 공중보건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근거 없는 독단적인 신념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에 맞닥뜨려 흔들릴 때까지 우리 몸은 소금 부족, 설탕 중독, 궁극적으로 많은 중요한 영양소가 결핍되는 계속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대부분 만족할 수 없는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저염식을 권장하는 생활 방식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허리둘레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건강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라면 하루에 2300mg의 나트륨, 소금 약 6g 이하로 섭취하려고 애쓰고 있을 것이다. 나이가 많거나 흑인이거나 고혈압 환자라면 심지어 나트륨 1500mg으로 제한하는 저염 지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50% 이상이 현재 자신의 나트륨 섭취량을 모니터링하거나 줄이고 있으며, 약 25%는 건강 전문가들에 의해 나트륨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만약 자신이 위에서 언급한 사람 중 하나라면 맛이 없을지라도 저나트륨 함량 표시가 된 음식을 구입해서 섭취하고 있을 것이다. 또 소금에 절인 반찬을 섭취할 때 약간의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리고 샐러드에서 소금에 절인 올리브를 골라냈을 것이며, 맛을 내기 위해 소금 간을 하세요 라는 조리법의 모든 요구를 무시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악마 같은 나트륨의 중압감 때문에 따뜻하고 짭짤한 김치찌개를 끓이게 되고 국을 먹을 때 언제나 국물을 남기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목이 마르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소금에 대한 욕구가 생리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모른 채 당신은 소금을 제한하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썼을 것이다. 학자들은 모든 인구 집단에 걸쳐 제한 없이 나트륨을 섭취하게 하면 하루에 3000에서 4000mg의 나트륨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양은 그 어떠한 지역이나 기후, 환경에서 살아남거나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든지 간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양이다. 소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동일한 소금 섭취의 경계값에 도달하게 된다. 이 경계값은 최적의 건강을 위한 나트륨의 범위를 말한다. 알다시피 몸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제는 자신의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소금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몸은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할 수 있다. 소금에 대한 갈망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갈망이 우리를 더 나은 건강으로 인도할 것이기에. 이 책을 통해 필자는 소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일상화된 편견을 바로잡기를 원한다. 인류가 어떻게 짠 바닷물에서 진화해 왔는지, 우리의 생명작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소금에 대한 미각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맛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인지를 말할 것이다. 또 지난 세기에 펼쳐진 소금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다양한 시기 지침에 대해 말할 것이다. 소금에 대한 필수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어떻게 현대 생활의 요구들에 의해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소금 고갈 위험에 처해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3분의 2가 3가지 이상의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건강 문제 중 다수가 체내 소금 부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여기서 흔히 처방되는 약, 사랑받는 카페인 음료, 그리고 널리 홍보되고 있는 식이요법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소금 고갈을 조장하는지에 대해 말할 것이다. 소금 탓으로 돌려진 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 중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설탕을 과다 섭취한 것에 기인하며, 더 많은 소금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설탕 중독의 악순환을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금을 섭취함으로써 운동 능력을 향상하고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과 인체에 중요한 미네랄인 요오드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 신체가 필요로 한 양만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적절한 종류의 소금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양의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수면, 에너지 수준, 정신 집중에서부터 생식 능력, 성기능에 이르기까지 소금을 어떻게 먹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배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금 부족을 유발하는 수많은 약품, 질병 상태, 생활 방식 등을 다루므로 만약 자신이 소금이 부족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면 소금 섭취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고혈압, 심장마비, 비만, 신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부터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활력이 넘치는 전문 운동선수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특정 종류의 소금을 먹거나 몸이 원하는 만큼 소금을 먹을 때 더 건강하고 더 많은 활력을 가지게 되며 운동 기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만성적인 상태를 해결하고 심지어 체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31세의 AJ는 권고대로 섭취하는 소금량을 줄여보았지만 혈압 수치에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그의 에너지 수준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심한 두통이 재발했다. AJ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동안 두통이 먹고 체중이 35kg이나 빠졌으며 혈압을 80포인트나 낮춘 것은 그가 원하는 만큼 소금을 다시 섭취하게 한 후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례가 주는 교훈을 모아서 5가지 간단한 단계로 나누어 소금에 대한 생리적 본능에 다가갈 것이다. 가장 건강한 형태의 소금을 섭취토록 할 것이고 수년 동안 이어진 우리 몸속의 소금 불균형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이런 분명한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필자만큼이나 당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저희를 살펴보고 구시대적이고 독단적인 신념을 고수하는 시기가 끝났음을 입증할 것이다. 우리는 기존의 과학이 변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식생활 지침 또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건강, 그리고 행복의 이름으로 소금이 우리의 식탁에서 정당하고 중요한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삶과 행복은 소금에 달린 것이다. 소금 섭취를 늘려서 체중이 감소한 사례. 내 친구이자 전문의인 호세 카를로스 수토가 처음 AJ를 진단했을 때 그는 비만인 상태였고 고혈압 220, 170이었으며 잦은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AJ는 표준 권고안이 자신의 건강을 정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소금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항상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오한이 나기 시작했으며 혈압은 여전히 높았다.
수토는 또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수토는 AJ에게 탄수화물 섭취를 적게 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소금을 섭취하라고 충고했다. 그러자 즉시 그는 활력을 되찾았고 오한이 사라졌다. 또 두통은 극적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혈압은 잠깐 높게 유지되었지만 체중이 감량되면서 혈압도 동시에 떨어졌다. 1년 후 그는 체중 30kg을 감량했고 혈압은 어떤 약물의 도움도 없이 140, 90mm HG로 안정되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기를 살펴보았고요. 다음부터는 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